최근에 이제 중한 관계가 좀 안 좋으면서 이제 악플들이 많이 달렸어요. 이제 광장 시장을 소개하는 댓글들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숏폼은 이제 알고리즘상 인터랙션이 많을 경우에 뭐 댓글이나 좋아요 이런 거가 많을 경우에 굉장히 잘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도 100만 뷰를 찍을 수 있는 게 이제 숏폼 알고리즘의 특성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계정에 라이브 커머스를 연동해서 판매를 유도하는데 특히나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악플이 있으니까. 네, 오히려 악플도 이게 반응의 알고리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저희가 고추장과 한국의 김치를 잘 팔 수 있었던. 아유, 악플을 하면서 고추장은 맛있게 생겼네. 갓김치요? 뭐 이러고 시켰다는 거죠. 네, 이게 노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달다가 갓김치도 시키고. 네, 맞습니다. 좋네요. 숏폼에서는 무플보다는 이제 댓글과 이제 악플이라도 모든 반응이 더 낫다. 모든 반응을 감사하게 받아야. 우리식 표현으로는 좀 어그로를 좀 끌어라. 네, 그런 게 그렇죠. 되겠네요. 네, 네.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힙한 스타트업을 파헤칩니다.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들, 안녕하세요. 똘똘이 스머프 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페트 박하연입니다. 오늘도 두 개의 스타트업 기업 대표님들을 모셨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하윤 씨는 혹시 여가 시간에 네.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요즘 좀 고민이에요. 왜죠? 제가 시간만 나면 그렇게 쇼츠를 봐요. 근데 저도 왜 보는지 모르면서 계속 봐요. 하윤 씨 취향은 네. 보통 저희랑 비슷하니까 네. 뭐 바둑 쇼츠나 장기. 나오면 보죠. 우리 슈카님은 뭐 하세요? 저도 사실은 요즘에 다 영상 시대 아니겠습니까? 쉬면 이제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쇼츠를 보든지 이런 일이 정말 많은데요. 자신의 영상? 아유, 그럼요. 근데 저는 잘 만든 것만. 저는 또 웹툰 같은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 콘텐츠 제작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두 기업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오렌지디의 정은성 대표님, 그리고 쇼만 연구소의 윤승진 대표님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뭐 영상, 소설, 웹툰을 뭐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한 분 한 분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렌지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렌지디는 취향을 존중하는 콘텐츠 비즈니스 기업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웹소설, 웹툰, 종이책 등 다양한 윈도우로 원천 콘텐츠를 개발해서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 그리고 굿즈나 아니 오디오 드라마, 다양한 콘텐츠로 연결해서 IP를 확장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주력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콘텐츠 사다 보니까 영상이나 아니면 그림이나 글이나 웹툰이나 주로 웹툰이나 어느 쪽이 좀 비중이 좀 높으신가요? 비중으로 따지면은 아무래도 지금 해외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웹툰이 중심이라고 조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웹툰을 만들기 위해서는 웹소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웹소설 도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게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을 또 굿즈의 형태의 종이책으로 또 팬덤들이 많이 소구를 하기 때문에 종이책까지 연결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그런 어떤 웹툰이나 웹소설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시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보통 웹툰이나 웹소설들은 좀 개인들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 오렌지디는 이 작가들 우리가 고용을 해서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건가요? 고용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작가님들을 모셔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협력해서 손잡고 좋은 이제 컨텐츠를 기획 발굴해서 작가님들의 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희가 도움을 드려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컨텐츠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뭐 아까 취향을 존중하는 뭐 이렇게 했는데 다양한 취향의 작품들이 나오나 봐요. 어떤 작품들이 좀 주로 있나요? 뭐 제목이라도. 취향이라고 하면은 이쪽 이제 스낵컬처 쪽에서는 뭐 현대 로맨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 세계에서 로맨스가 일어나는 로맨스, 판타지. 로맨스. 네. 저도
본 것 같은데 뭐 조선 시대에 가서 헬스를 하고 뭐 그런 뭐 봤거든요. 옛날에 궁 같은 드라마 있었죠. 궁 미래에서 그런 와서 왕자님하고 뭐 이렇게 로맨스를 하고. 예. 시대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회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제 슈카님 몸으로 들어가는 빙의가 내 몸 내놔. 네, 빙의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다양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풀어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로맨스 판타지 장르뿐만 아니라 현대 판타지, 재벌집 막내 아들은 현대 판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대 판타지 장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극 같은 조선시대나 이런 어떤 특정한 시대로 들어가서 로맨스를 이루는 사극, 판타지 로맨스, 뭐 이런 유도 있고, 또 이제 신기한 BL, 보이스 러브라는 장르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이런 콘텐츠는 대형사, 뭐 KBS, MBC, 뭐 이런 대형 콘텐츠 제작사가 그냥 만들어서 우리는 그 중에 선택권 없이 보기만 하던 때가 있었는데, 맞네요. 이제는 뭐 정말 방금 말씀하신 뭐 판타지에서부터 뭐 사극에서부터 뭐 BL에서부터 온갖 이거를 우리가 제작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취향껏 골라서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그 능동적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공간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취향성을 더 강조하게 되는 앞으로의 컨텐츠 트렌드도 그렇게 변화한다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슈카월드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 원하는 시간에서 언제나 누로 반복 재생 가능하지요? 24시간도 가능합니다.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저희는 우리 쇼만 연구소 윤승진 대표님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만 연구소를 운영하는 윤승진 대표입니다. 네, 쇼만 연구소는 말 그대로 쇼폼만 연구한다 그래서 이제 쇼만 연구소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국내 쇼폼 커머스 시장을 개척하는 쇼폼 비즈니스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네, 그래서 쇼폼 컨텐츠 제작부터 이제 쇼폼 커머스, 그리고 교육, 컨설팅까지 쇼폼 비즈니스와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쇼폼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틱토커 같은 분들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굉장히 유명한 막 100만, 1000만 막 이런 틱토커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협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다른 식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크리에이터 중심이 아니라 이제 브랜드 중심의 쇼폼 컨텐츠를 만들어 드리는 일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회사나 기업들이 필요한 쇼폼을 만들어주는 역할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틱톡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뭐 인스타그램의 릴스, 뭐 유튜브의 쇼츠 같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쇼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시장에서는 그런 원소스 멀티 유즈가 가능한 쇼폼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또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는 이제 중국의 틱톡이죠. 예, 도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이제 커머스까지 연동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쇼폼에 커머스를 연결한다는 건 대표님, 근데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네. 유튜브도 영상도 긴데 거기도 커머스가 연결이 잘 안 되는데, 네. 1분짜리 뭐 네. 몇십 초짜리 쇼폼에 커머스가 연결이 잘 되나요? 그렇죠. 한국 분들은 굉장히 생소해하십니다. 쇼폼 커머스라는 개념을. 그런데 이미 3년 전 혹은 5년 전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쇼폼 커머스 트렌드가 현재는 중국 시장의 시장 규모는 틱톡 하나의 플랫폼에서 한 270조 원이 되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나 동남아 시장도 쇼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최근에 동남아에서 이제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커머스 기능을 열었는데 2022년에 처음 열었는데 1년 만에 5조 시장을 완성한 만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넥스트 트렌드, 넥스트 커머스의 트렌드가 쇼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쇼폼을 진짜 많이 보는데 이 쇼츠에 무슨 물건들 에 대한 그런 쇼츠들이 많이 뜨거든요. 그게 지금 대표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보통 숏폼 커머스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랑 연계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숏폼 컨텐츠를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보게 되다 보면 라이브 커머스의 카테고리 컨텐츠가 저한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제가 그 컨텐츠를 클릭하고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되는 이런 플로어를 숏폼 커머스라고 부르는데 아직 한국 분들이 모르는 이유는 아직 국내 시장에서는 이 커머스 기능을 붙여야 된다고 모든 플랫폼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이게 실현이 된다고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중국과 관련한 비즈니스로 이 숏폼 커머스에 대한 노하우를 쌓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숏폼 커머스 시장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윤 씨, 네. 알고 계십니까? 뭐요? 슈카월드도 조치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왜 조회수가 잘 안 나오나요? 제가 오늘 그 특별히 모셔왔어요. 이런 저 같은 고민을 가진 많은 기업들, 네. 많은 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숏폼 저도 조금 만들어봤는데 네. 뭐 그냥 그래요. 네. 이거 뭐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계속?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한 15초에서 1분 짧은 영상이지만 사실 만들 때는 거의 막 하루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사실 숏폼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오늘 좀 바꿔드리고 싶은데 일단 숏폼 영상이 짧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쉽게 접근하지만 사실 숏폼은 압축된 영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10분에 담을 메시지를 1분 이하에 담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을 보면서 숏폼이 롱폼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모습을 대체입니까? 와. 네. 슈카월드 접는다. 슈카월드 간다. 슈카월드. 네, 그래서 무조건 네, 숏카월드로 지금 갈아타셔야 된다. 갈아타야 됩니까? 네, 라고 말씀드리고 3%는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3%도 쇼프로가 되나? 네, 같이 갈아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갈아타야 된다. 오, 오히려 더 이런 숏폼의 컨텐츠의 어떤 규모가 더 커질 걸로 예상하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제가 그냥 단순히 예상이 아니라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이제 틱톡이라는 플랫폼의 시청 시간에 있어서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이제 그걸 방어하기 위해 쇼츠를 만들고 릴스를 만들고 이 팬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가 단순히 컨텐츠의 영역뿐만 아니라 커머스로 연동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동안 많은 플랫폼들이 컨텐츠에 커머스를 붙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많은 플랫폼이 실패했는데 이제 그게 중국에서 이제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플랫폼들이 그 미래를 이미 중국을 통해 보았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커머스. 네. 뭐 팔아야 됩니까? 뭐든지 팔 수 있죠. 하나만 내주시면 뭐 예를 들면 산낙지 먹으면서 낙지 이렇게 연기해서 팔고 뭐 그런.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사실 상상하는 거 이상인데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1타 강사들이 있죠. 교육을 하는 1타 강사들이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가르치다가 고등어를 팔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정말요? 일반화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타들, 연예인분들도 다 판매에 나서서 자기 채널을 숏폼 콘텐츠로 만들고 라이브 커머스를 연동해서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에 찬바람이 몰려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누르면 난방기기 나오고 뭐 이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와. 네, 그런데 그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이미 검증된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플랫폼들이 이러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지금 숏폼 크리에이터분들한테 크리에이터 펀드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 장려해 드리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숏폼 컨텐츠도 굉장히 다양해지게 되고 그럼 이걸 소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연령대나 뭐 남녀 할 것 없이 다양한 소비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그 안에서 이제 커머스로 연동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 비어있는 숏폼 시장을 누가 선점할 것인가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혹하고 있습니다. 혹하고 있어요. 야, 지금 흔들리고 있어. 아까 전에 웹툰 들었을 때는 제가 꿈이 웹툰 작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웹툰 작가님들하고 손 좀 잡고 네. 뭘 좀 해볼까라고 흔들렸다가 물건을 판다 그러니까 고등어 팔 생각을 하니까 잠깐만. 야, 요거 한 몇 개만 팔아도 예,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숏만 연구소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네. 하고요. 그럼 대표님, 우리 이제 오렌지디도 한번 여쭤봐야 될 텐데 오렌지디가
자회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어디 자회사입니까? 네, 리디라는 컨텐츠 플랫폼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리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처럼 그 웹툰 웹소설 그다음에 단행본 전자책을 서비스하는 컨텐츠 플랫폼이라서 독서를 좋아하시고 이 취향을 타는 그런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와 리디 세 플랫폼을 모두 이용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디는 또 이제 만타라는 영미권 웹툰 플랫폼을 만들어서 런칭을 해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고 올해 스페인어로 진출을 스페인어요? 예, 진출을 하였습니다. 예, 리디가 이렇게 이제 글로벌 회사로 뻗어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는 그 플랫폼에 또 같이 톱니바퀴처럼 컨텐츠를 제공하는 좋은 컨텐츠를 발굴해서 함께 성장하는 컨텐츠 회사로서 자회사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디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대표님이 예, 제가 일단 2019년 당시에 이제 컨텐츠 회사를 좀 만들어야겠다, 저의 꿈을 좀 펼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리디로부터 좀 제안을 받았었고요. 그때 이제 컨텐츠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대형 플랫폼들이 컨텐츠에 이제 목숨을 거는 때였어요. 그래서 컨텐츠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거나 이제 사들이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독립적으로 하기보다는 플랫폼과 리디라는 플랫폼과 결합해서 한다면 제가 갖고 있던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잘 녹아 들어가서 의미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리디로 전격 합류하게 됐고 제가 이제 같이 또 컨텐츠 전문가들이 저와 합류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제 웹툰을 좋아하니까 웹툰은 알겠는데 전 또 웹소설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웹소설 시장도 굉장히 크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거 저희처럼 또 안 본 사람들 아예 모르니까. 저는 안 봐서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웹툰 시장과 웹소설 시장 요즘 좀 어떻습니까? 웹소설 시장도 굉장히 웹툰보다도 오래된 그 예전에 인터넷 소설 귀연이 뭐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교수님 되시지 않았나요? 예. 그것이 뭐 영상화도 되고 굉장히 오래된 또 역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점점 더 성장을 해서 지금은 모든 대형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웹소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스낵컬처의 트렌드는 웹소설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소설 작가님들이 또 써준 이런 좋은 컨텐츠를 또 소비를 하는 성향을 보면은 베스트가 보이잖아요. 그 베스트를 보고 그 노블 코믹스라고 웹툰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들을 웹툰 회사들이 또 웹툰을 만드는 곳에서 쓰게 되면서 웹툰이 점점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웹소설 독자로부터 검증을 받고 팬덤이 생긴 웹소설을 웹툰으로 만들어서 웹툰에서도 100% 거의 성공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국내 웹툰 성공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 나갔을 때도 이것이 검증이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또 검증이 되면 영상으로도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게 웹툰, 웹소설, 영상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되고 영상이 또 뭔가 그 성장을 했을 때는 다시 원천 컨텐츠로 돌아와서 웹소설과 웹툰이 또다시 인기가 있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진도준. 재벌집 막내. 순양은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요거 그렇습니까? 송중기. 물론 좀 이건 다르지만 그게 그 웹소설로 제가 시작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재벌집 막내 아들. 네네네. 몇 년 전에 런칭해서 굉장히 인기를 끊었던 그런 현대 판타지인데요. 이제 회기라는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굉장히 재밌게 풀어간 웹소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웹툰으로도
지금 만나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렌지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의 숫자나 뭐 어떤 그런 것들 그걸 저희가 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이걸 판수로 하는지 뭐 구독 저희는 이제 구독자 수인데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여쭤보신다면 종수 네. 몇 작품을 가지고 네. 있는가? 네, 저희가 이제 4년 차인데요. 3년 동안 한 웹툰 50작품. 50작품.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렵죠. 예, 하나하나 아우. 다양한 장르의 50작품을 지금 만들어서 이제 IP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웹소설은 이제 한 20작품 정도, 예, 정도 있고, 그리고 뭐 종이책으로도 여러 작품을 서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장 다니면서도 많이 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취미 생활로 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도 이 굉장히 인기를 끄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 그중 한 분 아니세요? 몰래 하고 그 솜씨가 없어서 전 하려면은 그림 몰래가 아니라 나 한다 얘들아 좀 봐줘라 라고 광고하면서 할 텐데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직장이 있다 보니까 자기 일이 좀 바쁘시면은 좀 웹소설이 중간에 끊겨서 야 이게 또 왜 어디 가신 거 이거 찾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오렌지디에 있는 작가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전업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대부분 저희가 여성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전업 작가님들도 있지만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컨택했던 작가님들 중에서 뭐 학생도 당연히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미성년자 고등학생들도 있어서 부모님의 약간 도장이 필요한 작가님들도 있는데 그런 작가님들이 또 굉장히 성장해가지고 더 좋은 작품. 예, 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버시고 예, 저희가 RS를 굉장히 많이 인세를 많이 드릴 때 좀 뿌듯한 그런 멋있다.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업이 변호사님이라든가 고급 공무원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또 이제 그 현실에서 없는 현실의 남자들이 거기에 멋있는 남자들이 많이 전실에도 있잖아요. 대표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십니까?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아니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첫 스푼입니다 대표님. 현실에도 뭐 죄송합니다. 뭐. 현실이 너무 팍팍한 이 세상에 웹소설이나 웹툰을 보면 정말 빠져드는 재밌죠. 스윗한데 스윗하고 어쨌든 다정한 그런 또 돈도 많고요. 재벌남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판타지죠. 판타지 말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네,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밤에 침대에서 읽거나 읽고. 네, 굉장히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웹소설 뭐 10시에 연재 오픈을 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 10시인가요? 네, 밤 10시. 그럼 말씀하세요. 그럼 오렌지 GD가 가진 가장 대표적인 작품 뭐가 있을까요? 오렌지 DD가 아니고요. GD. 오렌지 D. 오렌지디. 죄송합니다. 오렌지디가 가진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오렌지 D는 리디의 라임을 같이 엮어서 D가 된 겁니다.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리디, 오렌지 D. 리디, 오렌지 D. 그럼 DD라고도 하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 살려주시려고요. 어떻게 한번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시네요. 오렌지 D 대표 작품은 일단은 저희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50작품의 다양한 취향의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해외까지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새 작품을 말씀드린다면 3명이서 결혼생활 중입니다. 잊혀진 황녀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 흑망룡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모두 좀 외우기가 쉽지 않은 로맨스 로맨스. 3명이서 결혼 생활 중이라고요? 네. 예, 그거는 좋은 건가? 잠깐만 생각을 해보고요. 3명이면 유부남으로서 남자가 둘입니까? 여자가 둘입니까? 중요하겠네요. 예, 3명이서 결혼 생활 중입니다는 여자가 2명이고요. 어우,
말 잘해야지 말 잘해.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로맨스 판타지 장르가 해외에서 웹툰으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서 국내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 작품 다 웹소설이 원작이고요. 웹소설을 웹툰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이제 쇼만 콘텐츠 한번 제가 다시 여쭤볼 텐데요. 요즘에 쇼폼에 사실은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방금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미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쇼폼이 네. 롱폼을 압도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네네. 근데 막상 우리나라에서는 네. 진짜 그런가? 뭐 라이브 커머스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이 시각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시기의 문제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본성으로 쇼폼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에 쇼폼을 접하게 된 경로가 많아지면서 이제 쇼폼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 쇼폼 국내 시장은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 말인즉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주제로 쇼폼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 크리에이터가 쇼폼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이제 저희가 정보를 얻을 때 10분짜리 컨텐츠를 통해 하나의 정보를 얻는 것과 이제 1분짜리 컨텐츠로 하나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은 점점 짧은 컨텐츠에 익숙해지게 되겠죠.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이제 짧은 컨텐츠를 통해 가치 있는 정보를 얻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롱폼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숏폼이 부상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변화가 한국 시장에도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플랫폼들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쓰는 습관은 조금씩 변화해 갈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좀 아이디어를 내야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쇼폼에 먹힐 수 있나? 네. 제가 부동산 만약에 쇼폼 넣으려면은 네. 그 헬기 하나 빌려서 네. 1분 내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기가 평당 3,000이고요. 저기가 2,000이고 이런 식으로 1분 내에 찍으면 왜 웃으세요? 아이디어 마음에 안 드십니까? 1분 내에 이거 말해야 되잖아요. 저거 3,000, 2,000. 그게 산 있잖아. 이것 때문에 배산임수 끝. 그렇죠. 이게 보통의 기존의 크리에이터 분들 혹은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쇼폼 컨텐츠입니다. 근데 제가 한계를 못 벗어난 건가요? 한계라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1년밖에 네.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쇼폼을 다르게 접근했고 다르다고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 성공을 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쇼폼은 압축된 컨텐츠입니다. 그 말인즉 예를 들면 제가 10분에 하는 모든 얘기를 짧은 호흡으로 빠른 호흡을 통해서 1분 안에 핵심만 맞춰 놓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예를 들면 요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칼을 꺼내고 썰고 이런 부분이 10분 안에는 다 담긴다면 칼을 꺼내는 장면과 이 장면을 잘게 쪼개서 그것을 연결했을 때 이제 빠른 호흡으로 그걸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렇게 전달되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압축된 정보를 얻기 때문에 더 편리하다고 느끼게 되죠. 그러면 지금 슈카님께서 여기 100평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100평의 그 하이라이트 부분과 그러니까 이 롱테이크를 찍고서 그걸 잘게 쪼갠 다음에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삭제하는 식으로 압축하면은 여기 100평이 빠르게 여기 100평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러면서 전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주식 채널이니까 딱 핸드폰 딱 켜고 주식 사는 장면 그 다음에 하는 장면 마지막에는 그 한강 위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한강 다리 아래서 이렇게 추워요 뭐 이러고 있는 장면. 네, 맞습니다. 아니면 집문서에 사인하면서 넘어가는 장면 이렇게 뭐 이런 거. 네,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 전체 시나리오가 금방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 네, 저희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커머스가 쇼폼에서 연결돼서 우리나라에 잘 되고 있는 분야가 있나요? 아직 기능적으로 네. 이제 쇼츠와 유튜브 쇼츠죠. 그리고 틱톡이 올해를 기점으로 커머스 기능을 붙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쇼폼을 통해서 커머스 매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릴스
같은 인스타그램 릴스죠. 네, 릴스를 바탕으로 이제 계정을 키워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했던 이제 문성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키운 팔로워를 바탕으로 공동구매를 했는데 한 건당 1억씩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억이요? 네. 저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저 인스타 아직 없거든요. 콘텐츠. 슈카월드 인스타 만든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숏폼을 모든 플랫폼들이 트래픽을 밀어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숏폼으로 준비를 하는 거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네 가서 일단 인스타부터 만들면 됩니까? 릴스부터? 네,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함께하자. 아 저 기업이시죠? 기업. 네. 자, 저 궁금한 게 네. 저처럼 지금 완전 혹했잖아요. 여기도 오겠네. 네,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혼자서도 당연히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네. 대표님 같은 분과도 함께도 만들 수 있고 뭐 다양한 건가요? 그렇죠. 방식은 너무 다양하고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형식이나 방식은 제각각 너무 다양할 수 있는데 보통 저희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은 크리에이터 분들이거나 아니면 기업이 이제 숏폼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곧 연락이 갈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우리 직원들. 여기서도 갑자기. 대표님은 오렌지니 지금 설명해 주셔야지. 좀 많이 혹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 다 같이 가나요? 근데 대표님 저희가 3프로TV에서 이 PD가 적어왔어요. 3프로TV 숏폼 제작 많이 하고 있다. 우리 숏만 입장에서 숏만 대표님께서 보시자면 3프로TV 숏폼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웃으셨어요. 자, 지금. 5점 만점. 0점에서 5점까지 5점이 만점입니다. 몇 점입니까? 하나 둘 셋. 네.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과감하게 우리는 제가 딱딱한 게 어떻게 필요해요. 감히 이제 3프로TV에 평가를 하는 거는 안 보셨다. 봤습니다. 봤습니까? 네, 봤지만 네. 최근에는 운영을 중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지 0점에서 못하겠- 5점 사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도 5점. 네. 관계자분이 다 계신데. 야, 오늘 또 여기까지 할까? 5점 하면서 계속 웃으세요. 아니, 저는 다른 분의 컨텐츠를 존중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네.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크리에이터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신다고 하고 네. 기업한테도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연락이 오면은 네. 어떻게 만들지 방향성을 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대신 만들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맞아, 궁금해. 어디 플랫폼에 어떻게 올린다고 컨설팅을 해주는 건가요? 이거는 오시는 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예 처음부터 저희랑 숏폼 컨텐츠부터 컨텐츠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가 그 업에 맞는 벤치마킹부터 기획, 제작, 편집, 운영까지 다 해드리고요. 촬영까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실 내부에 인하우스에 그런 인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올리는 채널도 지금은 사실 1년 전만 해도 저희가 틱톡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인스타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숏폼을 밀어주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에서 숏폼을 이제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널은 가리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 기사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숏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숏폼 하나를 만들면은 원소스 멀티 유즈가 가능한 그래서 사실은 숏폼이라는 게 어디서 터질지 예상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에 올려보고 자신의 맞는 채널을 찾아가는 것을 좀 권유해 드립니다. 비용이 세계 궁금한데. 네. 비용 올리는 비용은 숏만 여기 네. 아주 푹 빠졌네요. 개인적으로 절대 할인해주지 마세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저희 그 숏만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제 거기서 상담 확인하는. 의뢰를 예. 하시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한번 찾아갈 테니까 예, 성함 아시죠? 네. 차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할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인 부탁. 자기 할 일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렌지디 대표님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요. 그 사실은 저도 이 웹소설과 웹툰 그리고 뭐 취향을 타는 아까 그런 작품들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 근데 뭐 저희 같은 개인들이 뭐 투자할 수 있는 데는 어떤 기업이잖아요. 결국 주식시장에 상장된데 샀다가 지금 뭐 분위기 조금 안 좋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근데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 코로나 시대에 지금 영상을 보면은
대부분이 웹툰이나 웹소설이 원작을 많이 갖고 있어요. 또 그러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작년에 2022년에 나온 영상들을 보면 19작품이 원작을 가지고 있는 영상 작품들이고 그거를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웹툰, 웹소설 그리고 영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미 세팅이 되었고요. 그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감수성을 우리 K 콘텐츠가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고 아직 웹툰 시장은 초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리디도 많다로 지금 도전을 했지만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가 글로벌하게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미권뿐만 아니라 또 일본에서는 피코마라는 카카오의 또 플랫폼이 있고 네이버의 라인 망가 그리고 NHN의 코미코가 또 일본의 망가의 종주국이잖아요. 거기에서 또 피코마가 1위를 할 정도로 시장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도 웹툰 일본에서의 웹툰의 파이는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고 태국이나 또 인도네시아, 동남아 시장도 지금 진출을 해서 한국 플랫폼이 시장을 확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럽 시장, 프랑스, 독일, 스페인어권까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어떤 만화 시장의 웹툰의 붐을 천천히 일으키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 시장은 대단히 초기 단계다라고 아직도 저는 초기다.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그러면은 뭐니 해도 결국에 콘텐츠의 질 어떤 글로벌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할 텐데 그럼 결국 작가님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뭔가 만드는 분이니까 이 작가님들은 어떻게 뭐 발굴하시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시고 아니면 이거 작가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작가님들이 본인들이 이제 그림 그린 거를 SNS에 좀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그림체들을 보면서 저희가 원천 컨텐츠를 갖고 있다면 그거와 잘 맞는 그림을 좀 선정해서 컨택을 하기도 하고 작가님들이 뭐 오렌지디에 함께 하고 싶다 하고 이제 투고를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쌍방향 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작가님들이 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세요. 그런 작품들을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싶은지 캐릭터 플레이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좀 잘 경청한 다음에 좀 시장에서도 독자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저희 오렌지디 내부의 PD들이라고 하는데 PD님들이 또 가이드를 잘 해드려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소통을 해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결국 작가분하고 쉐어를 하잖아요. RS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RS 드리는데 혹시 작년 RS를 가장 많이 받으신 1위 작가님의 그 규모를 대략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유튜브 1위가 그 미스터 비스트 있습니다. 이 친구는 월급이 4천만 달러가 넘어간 거예요. 월에서 받는 게 구글에서. 우리나라도 거의 500억 뭐 이런 얘기가 월급이 아니구나. 연봉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대강이라도 몇십억대 뭐 몇 억대 이렇게 얘기 가능하십니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죠. 이거 성공하면은 1위가 되면은 유재석 씨가 그 출연료 못 내리는 게 자기가 높여줘야 후배들이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어렵네요. 어렵습니까? 어렵네요. 어쨌든 잘 키운 컨텐츠는 억이든 10이든 20억이든 100억이든 이런 단위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리지널에서만 그러니까 본인이 웹툰 작가면은 웹소설 작가면 거기서 수익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은 IP 확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확장을 하면서도 또 부가가치가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면밀히 보면서 전체적인 수입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주호민 씨 우리 쌍천만 웹툰 작가시지 않습니까?
그 뭐 빌딩 사셨죠? 아. 얼핏 들었는데 와. 얼마 전에 차도 뭐 스포츠카 바꾸셨어요? 한번 샀다가 잘 안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긁힐까봐. 우와. 그 말을 들었는데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콘텐츠 제작하는 분들이 과거에는 백가가 고팠는데 이제는 거의 뭐 이 정도면 연예인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좀 네, 들고 네. 있네요. 근데 그만큼 이제 작가의 수가 많아지니까 더 치열한 경쟁의 시장이 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대박 작가가 될 것인가, 그거의 싸움인 것 같다는. 대박 작가가 되는 팁 같은 거 없으십니까, 대표님? 힌트? 힌트? 네, 어떻게 하면 나도 주민인가? 자기의 어떤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이제 지금 트렌드하고 좀 맞는가라는 거를 좀 시장의 방향성을 좀 보는 것도 영리한 그 부분인 것 같고, 영리하게 좀 다가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이 작품에는 독특한 차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캐릭터와 서사가 가장 좀 촘촘하게 짜여지고 그거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뭔가 고구마와 사이다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고구마와 사이다요? 예. 고구마는 좀 답답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아, 그런 게 있다가? 네, 고구마 하다가 이제 뭔가 사이다로 예, 탁 가는 글로리, 더 글로리처럼. 복수! 그런 것처럼 이제 사이다로 탁 가는 그런 구간들을 텐션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되는. 사이다는 줄 알았더니 꿈이었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 생각이 나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사회 트렌드하고 맞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두 분이 보시기에 지금 한국 K 콘텐츠의 트렌드는 뭐라고 보세요? 슈컬드입니까? 네? 네.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시네요. 네. 슈카. 예. 슈카? 저도 뭐 일종의 슈카? 뭐 트렌드의 그 곁에 곁까지 죄송합니다. 뭐 어떤 게 트렌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능동적인 컨텐츠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화된 취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이고, 플랫폼에서도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유튜브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또 다른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내가 읽었던 컨텐츠에 비슷한 컨텐츠를 계속 저에게 보여주잖아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취향에 대한 부분이 지금 AI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또 SNS에서도 나와 같은 취향의 사람들이 추천을 하면 그거를 읽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케팅이기도 한 시대로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컨텐츠, K 콘텐츠가 정말 다양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거의 밑바닥에는 웹소설과 웹툰이 또 굉장히 검증되면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취향이 존중되는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지금 웹소설을 써야 되냐, 웹툰을 만들게 시켜야 되냐, 아니면은 쇼츠를 만들어야 되냐, 지금 머릿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쇼만 대표님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K 콘텐츠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하기는 너무 엄정도 짧고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쇼폼의 트렌드? 어떻게 하는 게 요즘에 좀 인기다? 쇼폼의 트렌드. 뭐 여행, 먹는 거, 춤, 노래, 아니면 어떤 방식, 유머. 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틱톡을 예로 들면은 틱톡에서 주로 이제 각광받은 컨텐츠는 예를 들면 꿀팁. 꿀팁. 네네. 꿀팁에 대한 거를 다루는 계정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트렌드도 계속 바뀝니다. 바뀌는 이유는 이제 플랫폼들이 다양한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스타를 만들기 위한 그런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렌드도 어쩔 때는 뭐 요리였다가 어쩔 때는 꿀팁이었다가 뭐 어쩔 때는 댄스였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식 물리는 꿀팁. 이거 팁은 아니군요. 제가 제일 잘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난 이렇게 하니 물렸다. 네. 강 사면 물린다. 강 사면 물린다. 이런 제가 거. 사면 물린다. 뭐 3% 팁이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아니 아이디어를 알겠습니다. 좀 머리를 좀 모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기업 모두 컨텐츠에서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성장에 오려면은 에피소드들이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좀 황당한 일도 있었을 것 같고 아까 전에 뭐 고등학생이 와서 갑자기 뭐 글을 낸다든지 중학생이 뭐 낸다든지 이런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혹시 소개해 주실 에피소드. 저는 이제 직원들과 연결된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웹툰을 하니까 최근 근 3년간 웹툰 OST가 또 굉장히 많이 발매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 리디의 가장 대표적인 컨텐츠인데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정통 로맨스 판타지이고 거기에 굉장히 멋진 그 리프탄이라는 또 남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프탄의 테마를 차은우 님이 진짜 멋진 분 했네요. 노래를 또 Don't Cry My Love라는 그 OST를 또 불러주셔서 저희가 발매를 하는 행운을 얻게 됐고 그 런칭을 할 때 이제 마켓 선보일 때 약간 비디오 클립 같은 라이브 클립을 찍어요. 네, 그 전에 에일리 분이랑 또 저희가 곡 작업을 하고 뭐 소유님이나 진영님과도 곡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직원들이 라이브 클립 할 때 나를 데려가 달라. 네. 라는 지원하는 우리 직원들이 많았었는데 안타깝게도 차은우님의 스케줄 때문에 라이브 클립을 찍지 못해서 다 좀 직원 사기가 떨어졌다. 네, 사기가 떨어졌다. 제가 이래봬도 차은우 씨를 2m 옆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2m. 나를 못 갖고 옆자리 앉아 있었지. 빛이 나나요? 그죠. 뭐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나랑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2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네, 차은우 씨의 팬이 많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3프로와 슈컬들 앞에 두고 차은우 씨를 자랑하시는 자, 우리 그 오렌지 정우선 대표님이었고 저도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웹툰 작가 웹툰을 그리려고 유튜브에 그 만화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림 그리는 분 두 분을 모셔서 물론 제 고용 형태로 같이 한 5개 작품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망했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더빙을 제가 했거든요. 여기서 팁은 더빙도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더빙도. 잘하셨을 비명 지르는 거 이거 우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망했습니다. 아니, 그냥 조회수 한 60회 나오고 뭐 그랬어요. 예, 숀만 대표님도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아니면 뭐 재밌는 에피소드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크리에이터분들의 중국 진출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이제 최근에 이제 중한 관계가 좀 안 좋으면서 이제 악플들이 많이 달렸어요. 이제 광장 시장을 소개하는 댓글들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숏폼은 이제 알고리즘상 인터랙션이 많을 경우에 뭐 댓글이나 좋아요 이런 거가 많을 경우에 굉장히 잘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도 100만 뷰를 찍을 수 있는 게 이제 숏폼 알고리즘의 특성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계정에 라이브 커머스를 연동해서 판매를 유도하는데 특히나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오히려 악플이 있으니까 오히려 악플도 이게 반응의 알고리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저희가 고추장과 한국의 김치를 잘 팔 수 있었던. 아유 악플을 하면서 고추장은 맛있게 생겼고 갓김치요? 뭐 이러고 시켰다는 거죠. 네, 이게 노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달다가 에피소드가 갓김치도 시키고. 네, 맞습니다. 좋네요. 슈폼에서는 무플보다는 이제 댓글과 이제 악플이라도 모든 반응이 더 낫다. 모든 반응을 감사하게 받아야 우리식 표현으로는 좀 어그로를 좀 끌어라. 네, 그런 게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게 바로 슈폼의 좀 매력이기도 하죠. 그 하윤 씨는 네. 그 예전에 그 우리 김슬기 씨였나? 그 컨셉이 있었어요. 네. 시원하게 욕하는 컨셉. 어그로를 끌려면은 네. 질러야 돼요? 질러야 돼. 한번 해주시죠. 야이. 제가 이래서 망했어요. 이렇게 만들다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가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십시오. 네. 자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콘텐츠 스타트업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둘 다 뭔가 제가 바로 뛰어들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슈카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하윤 씨는 그 스머프에 좀 집중을 하셨어요. 여기서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오렌지도 그렇고 쇼만 연구소도 그렇고 이제 컨텐츠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특히 이제 개인도 만들 수 있는 시대, 네, 개인이 맞아요. 스타가 되는 시대, 개인이 작가가 되는 시대,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우리 이런 컨텐츠 회사들이 뭐 글로벌로 퍼져나갈 수 있는 우리 네. K 문화가 퍼져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밝을 것 같고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슈카입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비상장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미리 알아보고 미리 투자했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 정보를 모아서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웃스탠딩. 아웃스탠딩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전해드립니다. 비상장 기업 투자에서 보다 아웃스탠딩해질 수 있는 기회, 아웃스탠딩과 함께하세요. 네이버에서 아웃스탠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웃스탠딩에 새로 가입한 분 중에 300분을 추첨해서 한 달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